안녕하세요. 구글 애널리틱스 1강 이제 첫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요, 구글 애널리틱스가 무엇인지 전체적으로 GA 오버뷰를 한번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강의 목차를 보시면 구글 애널리틱스 활용에 대해서 기초 부분 오버뷰를 한번 해볼 거고요. GA 주요 항목들과 분석을 위한 기본 개념들이 어떻게 되어 있고 앞으로 GA 중급 과정을 진행을 하면서 이 부분은 꼭 아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모아서 오늘 GA 오버뷰를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늘 만약에 배우시는 부분들 중에서 조금 헷갈리시거나 아직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기초 부분을 다시 보시든 혹은 가지고 계시던 책이나 인터넷 자료들을 통해서 그 부분을 꼭 숙지를 하시고 뒤에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GA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보실 부분은요, 이제 GA는 웹로그 분석을 하는 툴인데 웹로그 분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웹로그 분석이란 사이트에 방문자들이 남긴 발자취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입니다. 웹로그 분석이 무엇인지는 오리엔테이션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이트 방문자들이 남긴 사이트에 와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떤 페이지를 들어갔고, 어디에서 이탈이 있었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전환까지 도달했는지 그 사람들이 남긴 발자취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것이 웹로그 분석입니다. 구글 애널리틱스는 그 웹로그 분석을 잘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무료 툴이고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할 수 있겠죠. 한 번 들어와서 고객들이 얼마나 오래 우리 사이트에 머무는지, 혹은 아니면 왜 구매를 하지 않고 그냥 나가는지, 또는 누구한테 우리는 광고를 해야 되고 우리는 마케팅을 누구한테 진행해야 하지? 우리 사이트에 들어온 사람들은 진짜 어떤 흥미가 있어서 들어왔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웹로그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웹이나 앱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요. 그 유의미한 정보로 가공하는 것이 웹로그 분석의 의미입니다. 또한 그 행동을, 방문자들의 사이트 내 행동을 기록하고 그 기록된 행동을 분석까지 하는 것이 GA에서 궁극적으로 도달하고 싶은 목표입니다. 다음으로 보시면요. 실질적으로 고객들을 분석을 했을 때 전환 가능성, 그러니까 어느 사람들이 구매를 할지 그 고객들을 분류를 하고요. 그럼 우리 사이트에서 실질적으로 구매를 할 수 있는 고객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타겟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습니다. 웹로그 분석을 하면 다음으로 광고 성과도 분석할 수 있고 솔루션과 연동해서 효율적인 광고 진행을 도와줄 수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웹로그 분석 툴로 구글 애널리틱스가 구글에서 제공하는 무료 분석 툴이며 지금 3천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 굉장히 대표적인 툴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웹로그 분석이 무엇인지 살펴보았고요. 다음으로 보실 것은 측정 기준과 측정 목표입니다. 이 측정 기준과 측정 항목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오리엔테이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측정 기준과 측정 항목이 무엇인지 조금 애매하신 경우에는 꼭 다시 측정 기준이 무엇이고 측정 항목이 무엇이며 각각의 특징들이 어떻게 되어 있고 두 개를 어떻게 GA에서 활용 가능한지 이 부분까지 짚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글 애널리틱스는 웹로그 분석을 진행을 하면서 이 데이터에서 주요 지표를 설정합니다. 우리의 비즈니스 목표를 먼저 정하고 그 주요 지표들을 정리를 하시면요. 이 주요 지표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측정 기준과 측정 항목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 비즈니스 목표인데요. 이 비즈니스 목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주요 지표를 설정할 때 우리가 우리 사이트의 골이 무엇이고 우리는 그러면 만약에 어떤 마케팅 활동을 했을 때 페이지 뷰가 많으면 되는지 아니면 회원가입이 많아야 하는지 혹은 구매가 많아야 되는지 만약에 구매를 진행하고 있지 않는 사이트 같으면 어떤 고객들의 그런 행동들이 가장 중요한 지표로 잡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방향이 되는 것이 바로 비즈니스 목표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목표를 잡고 가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 비즈니스 목표를 명확히 하시고 주요 지표를 설정을 하셔서요. 이 측정 기준과 측정 항목으로 분류해 보시는 것이 구글 애널리틱스의 처음으로 하셔야 되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웹로그 분석을 하려면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이 비즈니스 목표가 있어야 되며 그것에 맞게 측정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웹로그 분석을 하기에 앞서서 이것을 어떻게 분석할 거고 나는 무엇을 분석하고 무엇을 측정할 건지,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확인할 건지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게 있어야 하는데요. 그것의 단계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 단계로는 비즈니스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고요. 비즈니스의 중장기적인 목표와 단기적인 목표를 설정을 해 두시고 어떤 마케팅, 그리고 그 마케팅이 왜 필요한지 질문을 하는 단계가 첫 번째로 해야 될 비즈니스 목표 설정 단계입니다. 다음으로 보실 것은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과 전술을 만드는 부분인데요. 비즈니스 목적에 맞는 전략과 전술을 수립하셔서 세부 계획을 수립하셔야지 우리 비즈니스에 어떻게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방향과 전략을 수립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것은 핵심 성과 지표입니다. 이 KPI, 핵심 성과 지표라는 것은요, 우리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했는지 혹은 달성하지 못했는지 그 여부를 정량적으로 측정 가능한 지표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정량적으로 측정 가능한 지표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정량적으로 측정 가능한 것이 왜 중요하냐? 만약에 우리가 20이라는 숫자를 달성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린 지금 그냥 20이라는 숫자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나는 20%의 구매율을 상승시킬 건데 이것만 가지고도 사실 정량적이지 않습니다. 20% 구매율을 상승시킬 건데 그럼 이 20% 구매율을 상승시켰다는 것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어떤 데이터랑 비교를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지난달 대비, 그래서 전달과 비교해서 20% 이상의 구매율을 증가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이게 우리의 목표가 정량적으로 측정 가능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가 어떤 것이고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를 지난달 데이터로 설정을 하셨으면 그 지난달 대비 우리는 몇 % 성장을 했는지, 그리고 그게 정확히 괜찮은 성과인지 혹은 만약에 성장을 하지 못하고 성과가 떨어졌다면 어떤 데이터 대비해서 우리는 지금 마이너스다 혹은 플러스다 이거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기준 데이터와 그다음에 이 수치를 어떤 수치를 볼 것인지한 수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핵심 성과 지표 설정하는 것까지 살펴보았고요. 다음으로 보실 것은 데이터 소스 분류 기준 정하기입니다. 분류 기준 세그먼트를 KPI를 더 측정할 더 큰 그룹을 기준을 정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 분류 기준, 그러니까 세그멘트 하는 것들은 큰 목표가 있으면 그 큰 목표를 어떻게 볼 것인지 잘게 쪼개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용자 유형을 나누는 기준으로 삼기도 하는데요. 이 사용자 유형을 나눈다는 것이 만약에 전환을 한 유저 같으면 이 사람은 구매를 한 사람과 구매를 하지 않은 사람, 혹은 우리 페이지에서 1시간 이상, 1시간 좀 긴가요? 우리 페이지에서 10분 이상 머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10분도 좀 길면 한 5초 이상 머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어떤 차이를 발생을 하고 누가 더 전환을 많이 일으키는지 이렇게 구분을 하실 수가 있죠. 또는 어떤 디바이스를 통해서 들어왔는지도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전체 사용자 유형을 나누는 기준으로 삼는 데이터 소스의 분류 기준 정하기입니다. 데이터 소스는 어떤 데이터 소스를 활용해서 우리가 분석을 할 것인지가 되겠죠. 네, 다음으로 보실 것은 이렇게 분류 기준을 정하셨으면 타겟 고객을 설정할 것인데요. 그건 타겟 고객을 설정한다는 얘기는 곧 비즈니스의 방향을 설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의 방향성을 정할 수 있겠죠. 타겟 고객을 설정을 했으면 우리 고객이 이 C나 Think나 Do나 Care 중에 고객의 정의 4단계에 있는 이 각각의 단계 중에 어느 단계에 있는 사람인지 살펴보고, 만약에 Care라고 하시면 우리 이미 여러 번 우리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셨고, 그래서 우리한테 굉장히 로열티가 있는 고객들을 우리는 어떻게 타겟 고객으로 지정을 하고 우리는 어떻게 이 타겟 고객을 마케팅을 할 건지, 더 많은 구매를 일으키게끔 계속 아니면 우리 사이트에 다시 오게끔 만들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방향으로 지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향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의 넥스트를 예측을 하고 마케팅의 타겟 고객을 설정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가 앞으로 어떤 목적으로 나아갈 건지 설정을 하면서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고객들은 어떤 고객들이 필요한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정해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마지막으로 보시는 것은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 계획을 설정을 하셨으면 이제 계획을 실행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계획을 설정만 하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계획을 실행을 하셔서 특정 계획을 세운 다음 그 실행하시고 그다음에 실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측정 계획을 다시 세울 수 있게끔 넥스트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가 웹로그 분석과 비즈니스에서 측정 계획을 세우는 어떻게 분석할 건지 분석 방향을 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꼭 챙겨두시고 가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보실 것은 구글 애널리틱스를 실질적으로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서 GA가 무엇인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실 것은 구글이 제공하는 웹사이트 트래픽을 추적하고 보고서를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가 구글 애널리틱스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구글 애널리틱스에는 100개의 계정을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내 하나 아이디로 저한테 100개의 계정을 생성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그 100개의 계정 아래에는 50개의 속성과 25개의 보기를 설정하실 수 있고요. 구글 애널리틱스 무료 버전 같은 경우는 스탠다드 버전이라고 하는데 속성당 월간 1000만 조회수까지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 넘어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뒤에서 다른 상품과 함께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것은 웹사이트 분석 시 필요한 최적의 도구를 제공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벤트 설정을 하고 세그먼트 기능을 통해서 상세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벤트 추적을 할 때는 기본 추적 코드로는 불가능하지만 추가적인 설정을 통해서 이벤트 설정을 해두고 세그먼트 기능도 활용을 하신다면 아까 보셨던 것과 같이 디테일한 고객들을 세분화시켜서 타겟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것은 가장 많이 이제 흥미가 있는 부분인데 전자상거래 및 목표 설정 기능을 통해서 이게 진짜 우리가 하는 분석이 이제 양적 분석에서 질적 분석으로 나아가서 실제로 마케팅을 진행했을 때 고객이 정말 성과까지 우리가 원하는 결과까지 이루어지는지를 보는 부분이 다음과 같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보시면 측정 기준과 측정 항목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걸 측정을 하고요. 각각의 항목들을 내가 조합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해낼 수 있다, 원하는 리포트를 제공해주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맞는 커스텀 리포트를 구글 애널리틱스는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가장 저희가 중급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비즈니스에 맞는 커스텀 리포트 그리고 어떤 것들을 커스터마이제이션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중급에서. 다음으로는 기본 스크립트 설치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다는 부분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고 기본 스크립트 설치가 안 돼 있다면 기본 스크립트부터 설치를 해 주셔야 되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스크립트 설치만으로도 페이지 뷰 또는 그 페이지들을 추적을 해서 고객들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를 보실 수 있고 또 고객의 잠재 고객에 대해서 방대한 데이터를 더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구글 애널리틱스 스탠다드가 있으면 이번에는 구글 애널리틱스 360이라는 버전이 있는데요. 구글 애널리틱스 스탠다드는 일단 무료 서비스입니다. 무료고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월 1000만 세션 속성당 월 1000만 섹션이 속성당 가능하고요. 애널리틱스 같은 경우는 유료 서비스예요. 얘는 10만원, 20만원 이런 서비스가 아니라 아니면 100만원짜리 서비스가 아니라 얘는 기준으로 억 이상 가는 이제 유료 서비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느 정도 고가의 비용으로 지불을 해야 되는 서비스이고요. 구글 스탠다드와 비교를 했을 때 조금 더 차이점은 대용량 데이터가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글 애널리틱스 같은 경우는 스탠다드는 이렇게 한계가 있었는데 얘는 샘플링 기능이 없이 대용량 데이터도 제공을 해주고 있다. 구글에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확장된 맞춤 측정 기준을 이용할 수 있고 추가 서비스를 통해서 보다 더 디테일하게 고객을 분석하고 싶고 우리가 무슨 테스트를 하고 싶다던가 이러한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반적으로 우리 홈페이지 조회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일반적으로 중견기업 정도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우리는 웹 서비스를 그렇게 투자하지 않으면서 오프라인을 더 활성화시킵니다 라고 하실 때는 굳이 애널리틱스 360을 사용하실 필요 없으시고 스탠다드만 활용을 하셔도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나 고객의 트렌드 이런 것들을 읽어내실 수가 있다. 그래서 구글 애널리틱스 스탠다드도 굉장히 좋은 제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는 것은 구글에서 이제 데이터들을 어떻게 가지고 오고 추적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글 애널리틱스는 지금 웹에서 일어난 활동 정보를 힛 단위로 GA에 전송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 스크립트를 웹에다가 GA 자바스크립트를 추적을 해주시고요. 이거 심어주시고 어플리케이션에는 GA SDK를 이제 추적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두 개를 추적을 해주시면 고객이 방문할 때마다 hit이라는 것을 전송을 하는데 이건 hit은 고객이 애널리틱스에서 가장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고 고객이 모든 행동을 하면 이 단위는 hit 단위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고객이 이렇게 딱 스탬프를 찍는다라는 것을 hit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버튼에 손을 올리고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 이해를 하셔도 되겠고요. 그래서 고객이 이렇게 방문을 하고 얘네들이 웹에서 혹은 앱에서 인식을 하면 고객의 행동을 인식을 하면 구글 애널리틱스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데이터는 수집이 되고요. GA 서버에 저장이 되면 우리가 GA에 접속했을 때 이렇게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GA 서버에 접속을 해 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GA에 접속을 했을 때 그 커다란 데이터들을 한 번에 몇 번의 클릭만으로도 다양한 보고서들을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 전체 프로세스를 이해를 하셨으면 이번에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을 살펴볼 건데요. 그러면 구글에서 제공할 때 컨피규레이션이랑 프로세싱 기능, 그러면 이 두 개는 무슨 기능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를 저장하기 전에 일어나는 가공 단계인데요. 데이터를 가공하는 단계에서는 필터와 목표와 그룹단에 따라서 GA는 미리 얘네들을 가공해서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그래서 GA에 설정해둔 이런 규칙을, 컨피규레이션 규칙을 통해서 데이터의 포함 유무랑 데이터 형식 등을 가공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만약에 어떤 필터를 통해서 어떤 IP는 나는 수집하지 않겠어. 어떤 IP를 통해서 들어온 것은 수집하지 않겠어 라고 얘기를 하면 구글 애널리틱스 데이터는 데이터가 전송이 되고 이 가공 단계에서 그 해당 IP에 해당하는 부분은 얘네들이 필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제외시킨다고 하면 그 IP를 제외시키고 나머지 데이터만 저장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프로세싱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처리를 해주는 게 다 필터, 목표, 그룹에 따라서 설정해 줄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요. 필터는 보기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필터링합니다. 그래서 미리 데이터 자체를 바꾸기 때문에 필터를 사용하실 때는 그 점을 되게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필터를 걸어주시면 우리는 그 전의 데이터, 필터가 걸리기 전의 데이터는 확인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데이터 가공 단계에서부터 적용되는 것이 필터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쌓을 때부터 필터는 사용을 하는지 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논의를 하시고 적용시켜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터 같은 경우는 특정 데이터의 포함, 배제, 변환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런 기능이 있고요. 목표는 목표를 설정해서 전환 데이터를 측정을 합니다. 이 데이터가 이제 전환값인지 혹은 전환값이 아닌지를 구분하는 단계가 여기 목표 설정에 있고요. 목표를 설정하셔서 측정 항목이 구성 가능하기 때문에 이 단계도 목표 달성한 그 측정 항목을 구성해 주세요. 목표 완료 값을 보여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건 이미 저기서 컨피규레이션이나 프로세싱 단계를 통해서 우리는 그 목표 완료를 했다는 시그널을 받고 데이터에 저장하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보실 것은 그룹핑인데요. 이 그룹 설정도 특정한 데이터를 한 번에 묶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채널 그룹과 컨텐츠 그룹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채널 그룹 같은 경우에는 어떤 채널에서 들어왔는지 그 채널이 유입이 있으면 그 채널을 이쪽으로 그룹핑을 할 거야 라는 부분을
이 단계에서 가공시켜서 데이터에 저장하게 되는 거고요. 컨텐츠도 마찬가지로 그럼 얘가 어느 부분에 속하고 어떤 컨텐츠인지 구분을 해서 GA 서버에 저장해 줍니다. 이게 구글 애널리틱스가 작동하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이런 가공 단계를 통해서 GA 서버에 저장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보실 것은 이제 GA에서 어떤 보고서들을 보실 수 있는지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GA에서 먼저 보시면 큰 그림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오른쪽에 오디언스 보고서, 그 다음에 어큐지션 보고서, 비헤이비어, 컨버전 이렇게 총 4개의 큰 카테고리가 있고요. 그 위에는 리얼타임 실시간 보고서와 커스터마이제이션은 이제 맞춤 항목들, 그리고 홈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에는 이제 디스커버과 어드민, 계정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관리 페이지고요. 지금 네모박스에 있는 오디언스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저기는 잠재 고객 보고서입니다. 잠재 고객 보고서에서는 웹사이트의 타겟 또는 잠재 고객을 정의를 하고 이해를 하는데 활용을 할 수 있으며 접속한 유저의 성향을 추정해 볼 수 있는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구글 애널리틱스 데이터는 쿠키 값을 활용을 하는데요. 이건 100% 정확하다, 정확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100%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는 우리 잠재 고객이 어떤 사람인지 이해를 해보고 그럼 어떤 사람들을 타겟팅할 것인지 마케팅에 타겟팅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을 하실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의 트렌드 그리고 성향들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어떤 유저에게 우리 사이트가 더 인기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 보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항목들을 살펴보시면요. 데모그래픽, 인터레스트, 그리고 언어나 위치, 그 다음에 비헤이비어가 있는데 이거는 신규 방문인지 재방문인지 혹은 방문 빈도와 참여도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고 테크놀로지는 어떤 브라우저나 어떤 운영 체제를 통해서 들어왔는지 그리고 모바일 중에서도 이제 데스크탑 모바일 태블릿을 비교 가능하고 모바일 디바이스 인포메이션도 함께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갤럭시인지 혹은 뭐 아이폰인지 아니면 안드로이드인지 iOS인지 이런 운영체제 그 다음에 갤럭시 기종 타입들도 충분히 이 오디언스 그래프 보고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살펴보실 수 있고요. 벤치마케팅 같은 경우는 경쟁사와 비교합니다. 이 경쟁사 비교는 제일 처음에 구글 애널리틱스 계정을 만들었을 때 우리 카테고리가 어느 필드에 속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이면 교육 혹은 IT면 IT 이렇게 지정을 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 지정된 값들을 바탕으로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다른 경쟁사들과 비교합니다. 그래서 그 비교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경쟁사 대비 우리한테 유저가 얼만큼 많이 들어오고 있는지 혹은 얼만큼 덜 유저가 들어오고 있고 페이지 뷰는 얼만큼 일어나고 있는지를 대비해서 비교를 해주기 때문에 경쟁사들과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구나라는 것을 가늠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기타 맞춤 설정들이 있고 사용자 흐름도 함께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디언스 중에 오버뷰를 보시면 이렇게 얘는 측정 항목들로 기준되는 매트릭스를 나타내고 있고 간단하게 추세선을 통해서 유저나 세션 이것들을 행동들을 날짜별로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언어 또는 이제 데모그래픽, 그다음에 시스템, 모바일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여기까지 잠재 고객 보고서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으로 보실 내용은 잠재 고객 밑에 있는 획득 보고서입니다. 어큐지션 보고서인데 획득 보고서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유저가 내 사이트 혹은 어플리케이션에 유입을 했는지 그 경로를 파악하는 곳이고 그 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유저를 가지고 왔고 유저를 유입하게 했고 데려왔는지 그 정보를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특징으로는 각각의 마케팅 활동에 대해서 투자 성과를 분석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특히 유입 채널별로 성과 측정을 위해서 이거 성과 측정을 하실 수가 있고 각각을 소스, 매체, 캠페인, 그 다음에 키워드, 콘텐츠라는 이 5가지 항목들을 통해서
보다 세밀하게 마케팅을 추적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추적을 해야지 우리는 ROI 분석을 위해서 이걸 실질적으로 이 마케팅 캠페인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스 매체, 캠페인, 키워드, 콘텐츠 등 5가지를 이제 맞춤 캠페인으로 지정을 해주시고 나면요. 그 맞춤 캠페인별로 들어온 사람들이 우리의 목표를 지정을 해놨다면 목표를 얼만큼 달성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맞춤 캠페인을 지정을 하실 때는 얘는 수동으로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동 UTM 태깅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관련 내용은 꼭 필요하면 이 기초 부분에서 다루었는데요. 이 수동 UTM 태깅은 각각의 소스 매체 캠페인 키워드 콘텐츠들을 수동으로 URL에 태깅을 달아서 추적을 하겠다라는 부분이니까 혹시라도 이 부분을 조금 헷갈리시거나 애매하시다라고 하시면 구글 링크를 통해서 찾아보시던가 혹은 기초 강의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이 강의를 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마케팅의 ROI 측정이 가능하다라는 부분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음으로 보실 것은 그 밑에 있는 행동보고서겠죠. 네, 행동보고서는 사이트에서 유저가 어떻게 이동하고 이용하며 행동하고 상호작용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페이지를 얼만큼 보고 어떤 페이지를 가장 많이 봤으며 어떠한 이벤트를 일으켰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는 것이 비헤이비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행동보고서에서는 사이트 속도, 랜딩 페이지 혹은 이탈 페이지 등 사이트 내의 컨텐츠에 대한 반응도 나타내고 있고요. 그런 정보로 웹사이트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고 전환율을 높이는 데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랜딩 페이지로 우리가 캠페인을 진행해서 랜딩 페이지를 고객을 유입을 시켰는데 그 랜딩 페이지에서 이탈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면 그 랜딩 페이지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나가는 고객들이 많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랜딩 페이지 개선을 통하던가 혹은 랜딩 페이지 캠페인에 연결된 랜딩 페이지를 변경시킴으로써 사이트에서 고객들이 이탈하지 않게끔 이탈률을 개선하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벤트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벤트는 페이지 이동이 없는 상태에서 사용자의 참여를 측정합니다. 대신 이 데이터를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태깅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태깅 작업은 소스 코드를 수정을 하시던가 혹은 태그 매니저를 활용을 해서 이벤트를 추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급에서 다시 다룰 예정이지만 조금 더 개발자의 이해가 같이 함께 곁들여지던가 혹은 코드에 대한 이해가 있으시면 이벤트 추적하는 부분을 수월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이벤트는 사용자의 행동을 알기 위해서 꼭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회원가입 버튼을 몇 번 눌렀는지 아니면 수강 신청이 있으면 수강 신청 그 버튼을 실질적으로 몇 번 눌렀는지 이걸 추적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회원 가입을 했을 때도 이 회원 가입하기 바로 가기라는 버튼이 있으면 바로 가기는 눌렀지만 실질적으로 회원 가입하기라는 버튼은 안 눌렀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이벤트를 추적을 해서 만약에 숫자가 다르다면 왜 다른지 그럼 그 사이에 고객이 이탈을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그 고객의 이탈을 줄일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분석 방향으로 지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행동보고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각각의 행동보고서는 조금 전에 보셨던 것과 같이 오디언스 오버뷰와는 조금 다르게 이 매트릭스 구성이 다릅니다. 이 행동보고서는 페이지에 대한 내용이 되게 많고요. 그거와 페이지 뷰, 그래서 그 페이지에서 유저가 얼만큼 체류했는지 혹은 얼만큼 이탈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매트릭스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보실 것은 보고서에 대한 마지막 내용인데요. 전환 보고서입니다. 이 전환 보고서는 성과를 측정하는 데 있어 핵심이 되는 보고서입니다. 전환이라는 것은 우리 이 보고서를 자세히 보시면 골이 있고요. 보고서 구성으로 그 다음에 이커머스가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죠. 얘는 구매랑 연관이 되므로 매출과 직결되는 정보가 여기에 들어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래에는 멀티플 시그널 퍼널이나 어트리뷰션이 있는데 각각 캠페인을 추적할 때 캠페인의 성과를 분석할 때 조금 더 유용하고요. 조금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될 거는 지금 눈여겨보셔야 될 거는 골이랑
그다음에 이커머스 정도를 조금 더 우리는 거기에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해서 투자를 해보고 그 보고서들을 분석을 해보고 그 다음으로 이제 멀티플 채널 퍼널이나 어트리뷰션을 보는 이런 단계로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환 그 보고서의 특징은요. 잠재 고객 획득 방문 형태의 보고서의 각각의 내용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어떠한 잠재 고객이 우리 전환을 일으켰고 어떤 행동을 한 사람이 전환을 일으켰으며 어디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전환을 일으켰는지 우리의 최종 목표는 결국 비즈니스 목표가 전환이기 때문에 이 전환값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전환에 기여한 유입 경로와 모델에 따른 전환 기여도 분석을 아까 보셨던 저 어트리뷰션과 멀티플 채널 퍼널에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 매트릭스도 잠시 보시면요. 우리는 첫 번째로 목표 달성, 그 다음에 목표 가치, 그 다음에 목표 달성 전환율, 그리고 각각 얘는 얼마큼 빠져나간지 이탈률에 대한 거고요. 이거 이탈률은 바운스 레이스로 적지 않고 이탈에 대한 부분이 왜 바운스가 아닌지는 복화집을 활용하셔서 조금 더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혹은 구글 애널리틱스 도움말을 활용하셔도 이탈에 대한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인을 해보실 걸 추천드리고요. 다음으로 보실 것은 구매 완료한 고객, 그다음에 골3, 골4, 골5가 있는데 각각은 우리가 미리 사전에 지정해둔 골들로 이렇게 매트릭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그 바운스에 대한 부분은 기초 부분에 다루는 부분이고 바운스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는 바운스와 세션 그리고 비지터 그다음에 유저들 모든 그 행동을 일으키는 주체들이 할 수 있는 일으키는 힛 단위로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조건에서 어떠한 행동을 했고 그런 것들은 앞에서 이제 어큐지션이나 오디언스에서 보고서의 매트릭스를 이룹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루는 매트릭스의 각각의 이름과 기능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알아두셔야겠지만 방금 말씀드린 그런 매트릭스 하나하나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강의를 들으시면 혹은 강의를 들으시면서도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은 찾아보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더욱더 강의 내용을 내 것으로 잘 소화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보고서에 대한 부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측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측정 기준이란 어디에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했는지 이런 육하원칙에 대한 대답을 주는 것입니다. 측정 기준이 무엇인지 간략하게만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는 행위 주체에 대해서 어떻게 방문을 했고 그래서 누가 방문을 했는지 인구 통계, 사용 환경, 지역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는 원인 제공 요소들, 그래서 캠페인을 진행했을 때 이게 레퍼럴인지 아니면 어떤 캠페인을 통해서 들어왔고 어떤 광고를 통해서 들어왔는지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것이 측정 기준으로 적합합니다. 다음으로 보시면 분석 대상 객체도 측정 기준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 측정 기준은 이제 어떤 컨텐츠들인지 컨텐츠 이름이 이렇게 쭉 있을 거고 사용성에 대해서도 말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성과에 대해서 또 얘기할 수 있는데요. 비즈니스 골, 그러니까 사업 목표가 무엇이고 우리는 사업 목표를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크게 나열할 수 있겠죠. 이런 사업 목표에 대한 부분도 측정 기준으로 잡으실 수 있고 전환율에 대한 부분을 측정 기준으로 잡아서 어떤 측정 기준에서 전환율이 높은지 예를 들면 어떤 소스, 어떤 매체에서 유입된 고객들이 전환율이 높은지도 측정 기준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측정 기준이었는데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시면 디멘전으로는 도시 혹은 방문 유형, 신규 방문인지 재방문인지 그다음에 어떤 기기를 통해서 접속을 했는지 PC, 모바일, 태블릿을 나눌 수가 있고요. 어떤 브라우저, 크롬인지 아니면 익스플로어인지 파이어폭스인지 또는 이벤트 카테고리가 어떤 카테고리인지 그다음에 어떤 검색어와 어떤 소스, 매체, 그다음에 구매 물품은 무엇인지 어디에서도 어떻게 들어왔는지에 대한 부분이죠. 이런 것들을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측정 기준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측정 기준이 있는데 가운데 숫자가 있어요. 50과 2.5 이게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앞에서도 이제 제가 정량적인 측정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50명이 혹은 50회가 아니면 50번 도달을 했다. 무엇이?
만약에 어떤 신규 방문자가 혹은 재방문자가 50명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측정 항목들을 나열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50명을 측정 항목을 구성할 수 있고요. 이 50이란 숫자가 50회의 세션이 발생했거나 50회의 페이지 뷰가 발생했던가 이런 측정 항목들을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시면 어떤 소스에서 2.5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는데 그 숫자는 해당 소스에서 들어온 이 2.5%의 바운스 레이시구나 라고 이 숫자를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숫자들은 자세히 보면 얘는 단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하는 단위이고요. 만약에 여기가 유저라는 측정 항목이 이렇게 있으면 이 아래에 50이라는 숫자가 있을 거고 어떤 방문 유형을 통해서인지 보면 방문 유형은 신규 방문자가 이런 디멘전을 이렇게 이룰 것이고 신규 방문자가 50명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이 디멘전이고요. 이 부분이 매트릭스로 뒤에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측정 기준과 측정 항목에 대해서 짧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것은 정말 중요한데요. 이제 골에 대한 내용이죠. 우리 비즈니스 목표나 성공에 기여하는 활동 또는 이걸 전환이라고 합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걸 뒤에선 전환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전환은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페이지를 방문한 것을 전환으로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방문 형태에 대해서도 골로 잡을 수가 있고 아니면 이벤트 혹은 이커머스에 대해서도 전환 값으로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첫 번째로는 전환을 추적하는 데 있어 URL 값을 목표를 잡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매 완료 페이지와 같이 고객이 비즈니스의 KPI에 부합하는 행위를 했으면 그 행위를 완료했음을 알 수 있는 페이지를 등록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만약에 URL 데스티네이션 같으면은 구매 완료 페이지가 thanks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다. thanks.html 그래서 html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 페이지를 URL 추적 코드로 잡아서 이거는 구매 완료 페이지에만 thanks가 잡혀 있다라고 하면 URL 추적을 통해서 구매 완료에 thanks가 있는 건 구매 완료로 분류를 하고 우리는 구매 완료가 얼마큼 됐는지 잡을 거야 라고 GA에 세팅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보실 것은 이 스레저 골인데 일명 문지방 골이라고도 하면서 정해진 기준을 넘거나 모자라야 특정 목표를 달성한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인게이지먼트는 관여, 참여, 활동 지수 등으로 볼 수 있는데 얘네들은 얼만큼 유저들이 참여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URL은 거기에 도달만 했으면 이것은 목표로 잡겠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으면 이 인게이지먼트 골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만약에 3번 이상 우리 사이트에 방문을 해야지 우리는 이 사람의 목표를 달성한 걸로 볼 거야. 우리는 이게 우리 사이트 목표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죠. 이렇게 목표는 다양한 유형들을 목표로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목표로 설정 가능한 부분들, 비즈니스 KIP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지금 여기에 있는 12가지 경우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케이스들이 있고 각각의 비즈니스 목표에 따라서 다양한 KPI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장 많이 보는 게 장바구니 도달 혹은 구매 완료 페이지 이것들을 목표로 설정하는 케이스가 가장 많고요. 다음으로 회원 가입이 얼만큼 했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파일을 업로드를 했다면 이 파일을 얼만큼 업로드를 했는지 그러니까 만약에 회원가입 신청 양식이다 그럼 그 양식 다운로드 수를 목표로 잡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바로 구매를 클릭했다. 이거는 바로 구매 클릭에 이벤트를 추적을 하셔서 바로 구매를 몇 번이나 클릭했는지 만약에 바로 구매 클릭이 우리 사이트는 50번 이상이 일어나야 이건 좋은 성과로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정확한 기준이 있다면 그 이상인지 그 이하인지를 구분해서 목표를 설정하시고 그 ROI를 분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각 비즈니스의 KPI에 맞게 설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디테일하게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고 측정 가능한 매트릭스가 있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면요. 목표는 3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전에 정의된 템플릿 또는 이름으로 커스텀 원하는 이름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제 사전에 정의된 이름을 선택을 하던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만약에 우리 사이트에서 뭐 모바일 페이지 유입만 따로 추적을 하겠다 그러면 모바일 페이지라는 커스텀으로 클릭을 하셔서 원하는 이름을 선택해서 지정해 주시면 목표의 이름을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측정하고자 하는 골의 특징에 맞게 골 타입을 선택을 하시는데요. 이것은 URL인지 혹은 이벤트인지 이러한 것들을 분류를 하셔서 어떠한 형태로 목표를 추적할 것인지를 구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선택한 골이 타입에 맞는지 필요 정보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서 URL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구매 완료 페이지면 그 땡스 페이지를 추적을 해서 우리는 이것을 구매 완료로 잡겠다라는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기입을 하는 것이 이 선택한 3번째 단계 선택한 골에 맞는 정보 입력입니다. 만약에 이벤트 카테고리 중에서 우리는 이벤트 카테고리 중에서 핫딜에 있는 것만 할 거야 아니면 세일에 있는 것만 할 거야 라고 그런 것만 목표로 지정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벤트 카테고리에 핫딜 혹은 세일이라는 명칭을 주고 그것을 목표로 설정하실 수가 있겠죠. 네, 목표 설정은 정말 중요해서 조금 시간을 많이 들여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목표 설정 이외에도 어떤 중요한 것이 있는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UTM 태깅이라는 것입니다. UTM 태깅을 통해서 캠페인을 추적을 해야 되는데 이 캠페인을 추적할 때 UTM 그 캠페인 랜딩 페이지 URL에 캠페인 매개 변수를 추가해서 우리 사이트로 유저가 유입될 때 어디에서 유입이 됐는지 그 꼬리표를 달고 오게끔 하는 게 UTM 태깅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어떤 링크를 클릭하고 이 매개 변수가 GA로 전송되면서 각 보고서에서 캠페인을 타고 들어왔다. 그래서 그 캠페인의 효과를 추적해라 라는 이런 시그널을 주는 거죠. 처음에 랜딩 페이지가 이렇게 있으면 네,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벤트 페이지 랜딩 페이지 URL을 클릭을 하면 소스 미디엄 매체로 소스 미디엄 그 다음에 캠페인 이름으로 구분된 이 UTM 태깅 값이 있으면 얘네들을 GA에서 인식을 하고 걔네마다 분류를 합니다. 소스는 이렇고 매체는 이렇고 이름은 이렇구나 캠페인 이름은 이렇구나 라고 분류를 한다면 그 다음에 얘네들을 컨텐츠 타입과 키워드 텀으로 구분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컨텐츠 타입은 우리가 만약에 이게 광고였는지 아니면 뭐 어떤 광고인지 혹은 동영상인지 이런 것들을 컨텐츠에 넣을 수가 있고 키워드 캠페인 텀 같은 경우는 키워드를 넣어서 어떤 키워드를 타고 들어왔는지 혹은 어떤 기간 동안 우리가 일정 기간 동안만 진행했던 캠페인 같은 경우는 그 캠페인 진행 기간을 저 텀에 넣어서 만약에 버전 1과 버전 2를 구분해야 된다라고 하면 기간으로 구분을 하실 수도 있겠죠. 이렇게 5가지의 매개 변수를 활용해서 우리는 캠페인을 구분하는 데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각각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소스에는 우리가 검색 엔진 혹은 뉴스레터, 포털 사이트나 SNS 등의 유입 사이트를 식별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다음으로 매체는 그래서 이 사이트에서 우리가 이메일인지 아니면 검색 광고였는지 혹은 배너 광고였는지 혹은 동영상 매체를 통했는지 이런 컨텐츠 매체에 대해서 식별하고요. 캠페인 이름으로는 특정한 제품 이름이나 프로모션, 회원가입 이벤트 등 캠페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이름을 달아줍니다. 캠페인 구분은 사실 이 위의 값들은 필수적으로 달아주시면 좋다라는 값이고 기본적으로는 UTM 소스만 달아도 이게 UTM 태깅은 작동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캠페인을 분석할 때 이 소스 미디엄 캠페인이라는 것은 이 UTM 태깅 값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붙여주셔서 매체를 추적하고 이제 소스와 캠페인 이름을 구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이 3개는 필수 값이고 이 2개는 옵셔널이다. 그래서 캠페인 이름을 이렇게 구분을 하셨으면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 캠페인이 어디서 진행됐는지 추적을 하고 싶을 때는 캠페인 컨텐츠와 텀을 활용해서 캠페인을 구분을 해줍니다. 그래서 얘는 링크나 광고를 구분하는 데 사용하는데요. 만약에
배너 광고 같은 경우는 배너 그림 소재별로 사이즈가 다르겠죠. 그래서 어떤 배너 사이즈가 가장 인기가 많은지 확인을 하시고 싶을 때는 캠페인 구분에다가 사이즈 크기를 이렇게 구분을 해서 명칭을 해두시면 실질적으로 똑같은 소스 미디엄 그 다음에 캠페인명을 가지고 있지만 그 배너의 크기에 대해서도 구분을 하실 수가 있고요. 캠페인 용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검색 키워드나 아니면 이벤트 진행 기간 등을 구분하실 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정말 중요한 주의 유입 경로 추적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주에서 이 정도까지는 정말 꼭 아셔야 되고 이 부분은 안다는 가정하에 뒤에 이제 중급 내용을 들어갈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캠페인 유팀 태깅이라던가 앞에서 골 세팅 같은 부분이 잘 안 돼 있다면 누누이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한 번 더 꼭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보실 것은 이 유입 경로 추적했을 때 이 캠페인을 추적을 했을 때 어떻게 주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지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올가닉 서치, 그러니까 자연 검색으로 들어왔는지 아니면 소셜을 통해서 혹은 직접 유입 혹은 추천을 통해서 들어왔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옆에 이 전체 어큐지션은 획득 보고서의 지금 개요입니다. 오버뷰 보고서를 보시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유저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그 매체들이 컨버전, 전환을 얼만큼 일으켰는지 그 컨버전 비율들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행동에 대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채널 그룹핑을 기준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GA에서 자동으로 그룹을 설정한 것이 오른쪽에 있는 저 네모 박스와 같은 것이고 이 기준은 미국 기준으로 설정이 돼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래서 수동 태그가 없는 경우에는 그 수동 태그를 달아주지 않는 경우에는 검색 광고 유입이지만 국내 포털 사이트 만약에 네이버나 다음 같은 데에서 검색 광고를 진행했는데 그 검색 광고 유입이지만 GA에서는 그것을 수동 태그가 없을 때는 검색 광고로 인식을 못하고 자연 검색, 그러니까 올가닉으로 유입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게 검색 캠페인이 아니라 올가닉 서치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수동 태그를 꼭 진행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슈들이 있어서 우리는 수동 태그를 꼭 진행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채널 그룹을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채널 그룹은 채널 세팅에서 속성 이상의 권한을 가진 사용자들은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 세팅을 들어가시면 아래에 채널 그룹핑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기존에 구글에서 해놓은 디폴트 채널 그룹핑을 설정을 변경하거나 혹은 그 아래에 있는 채널들에서 만약에 소셜이면 소셜에 대해서 내가 카카오톡을 추가하겠다라고 하면 그 소스 미디엄 캠페인 값을 활용한 값들을 정해주셔서 카카오톡을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카톡을 통해서 들어온 경우에 소셜로 분류하고 싶을 때는 그렇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 또다시 새로운 채널 그룹을 생성을 하셔서 내가 마케팅을 진행한 채널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이루어서 마케팅 전체 성과를 한 번에 보겠다라고 채널을 세팅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는 속성 이상한 권한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권한을 이인받아서 보기밖에 속성이 없다. 보기 속성만 가지고 있는데 이걸로 분석을 진행을 해야 한다. 라고 하실 때는 이 밑에 있는 지금 베타 버전을 운영 중인 커스텀 채널 그룹핑이 있습니다. 얘는 보기 권한을 가진 사용자부터 무조건 다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맞춤 채널 그룹에서 채널 그룹 설정이 가능하며 디폴트 채널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이제 채널 설정을 1부터 9까지 다 해주셔야 되는데 어렵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마케팅 채널 혹은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채널들을 구분하실 때는 만약에 설정에서 보기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면 이 베타 서비스를 이용하셔서 이제 그룹핑을 해주실 수가 있다라고 설명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지금 숨가쁘게 구글 애널리틱스의 핵심 기본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조금 긴 내용이었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고 중급에서는 디테일하게 다루지 않을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알고 지나가셔야 된다는 부분들 위주로 지금 설명드렸고요. 지금 그래서 구글 애널리틱스 질적 분석을 위해서 목표를 설정을 하고 매개 변수를 활용한 캠페인 추적 등 이렇게 중요한 트래킹에 정말 중요한 분석 요소들을 우리는 같이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가 무엇이고 GA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지 오늘 수업을 통해서 아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부족한 부분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꼭 한번 이제 다시 구글링을 하시던가 아니면 잘 아시는 분께 조금 여쭤보던가 아니면 기초 부분을 다시 들으시면서 그렇게 채워나가시면서 지금 제가 오늘 강의했던 부분 중에서 좀 많이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중급 강의 들으시면 정말 유익한 중급 강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1강이었고요. 2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